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은행권이 최근 담보대출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를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의 재임대가 법률 위반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광주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의 농민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을 갖습니다. 은행권이 최근 담보대출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내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인데 대출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를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연 2% 중반까지 떨어졌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3%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설이 유력하게 떠오른 9월 이후 은행마다 조금씩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라 할 수 있는 코픽스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57%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라 은행권의 자금 조달 비용이 소폭이나마 커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가 되면서 은행들이 자구책 일환으로 다른 어떤 가상금리 요인들을 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타게 되면 저금리 기조 속에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주택시장의 위축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뇌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현재 16조 원으로 1년 사이에 1조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0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롯데마트 광주 월드컵점의 재임대가 법률 위반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롯데쇼핑 측과 임대료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광주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승인한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 사업을 해온 롯데마트 월드컵점. 지난해에는 4천여 제곱미터까지 초과해 재임대를 해서 광주시에 내는 1년 임대료 45억 원보다 더 많은 임대료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롯데 측은 지난 2007년 계약 당시 전대 승인을 받았고 용도 변경이 아닌 전대 면적 변경은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시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승인받은 면적을 초과해 재임대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또 법률 위반에 따른 재협상이나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희한테 승인하지 않고 사용한 면적가 전대 면적은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광주시는 어떤 조치를 할지 종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은 물론 변호사 자문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만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임대료 재협상 카드로 쓰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영업료율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롯데쇼핑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료율도 있고 또 다른 또 같이 롯데와 협상할 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재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에 의해 고발이나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현역 20% 물갈이를 위해 시행세칙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논란 끝에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선출직 평가위원회는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35%, 여론조사 35% 등으로 비율을 정하되 구체적인 배점은 평가위가 정하도록 세칙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비주류 측 의원들은 세부 기준도 없이 평가위에 모두 위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하위 20% 물갈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밤사이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낮 동안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내륙에서는 낮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곧 그치겠고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과 영광, 광주, 화순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아 포근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화순, 나주가 19도, 장흥 19도, 여수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의 농민이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쐈다는 겁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보성 농민 68살 백남기 씨가 1~2m가량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진 뒤에도 강력한 물대포는 계속됐고 뇌 수술을 받은 백 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으로 이렇게 뿌리고 눈을 가려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물대포를 국민들한테 쏠 수 있었는지 그 생각 자체가 두렵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물대포를 직사살수할 때는 가슴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토록 돼 있는데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향해 쏴서 큰 부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 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 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다. 또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살의 세기를 조절해야 하고 물대포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 조치와 함께 상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농민 부상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공권력이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력 시위자를 검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최근 수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50곳 가운데 유동물을 사용하는 사업장 23곳과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하거나 휴업 중인 곳 등 42곳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 수은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치료 요양을 위해 고용노동청 등의 역학조사와 함께 산재급여 지급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AI가 발생한 영암 지역과 보호 지역 내 6곳을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AI 검사 결과 다른 지역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18일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km 이내 보호지역 14곳의 오리농장을 우선적으로 검사한 결과 6곳에서 추가 AI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내 43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5일간 추가 검사를 실시했으나 AI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집행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행 예산으로 광주가 730억 원, 전남은 959억 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고 재원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보육대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진에서 완도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성문공원은 수려한 기암과 계곡의 절경입니다. 이곳에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현수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폐 속 세종대왕을 꼭 빼닮은 바위. 이국적인 기암 괴석과 깎아지는 듯한 절벽, 산자락을 휘감아도는 깊은 계곡물, 허남의 소금강이라도 불리는 성문 계곡에 또 다른 명물이 들어섭니다. 40m 높이의 주탑이 모습을 드러낸 구름다리가 계곡 사이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연장은 111m이며 폭은 1.5m이고 높이는 23m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구름다리는 국내에서 산악에 설치된 현수교로서는 최장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등산로가 개설되면 계곡 양쪽 만덕산과 성문산이 이어져 강진옥련사에서 해남 오소재까지 15.4km의 명품 등산로가 탄생합니다. 등산로를 따라 다산초당과 백년사, 주작산 휴양림 등 남도의 대표 명소가 질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구름다리가 완공됨으로써 연간 10만 명 이상의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름다리 주변에는 가족형 산책로와 물놀이장, 캠핑장도 조성됩니다. 케이블과 상판 작업을 남기고 있는 성문 구름다리 설치 공사는 내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가운데 광주에서 강진 구간이 내년 말에 착공됩니다. 광주시는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성전면까지 51.7km 구간을 내년 말에 착공해 2024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강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30분대로 줄어들고 광주에서 혁신도시까지는 2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을 엽니다. 오늘 포럼은 정찬용 위원장의 인사말과 주요 인사 축사, 그동안의 활동 사항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또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와 광주 자동차 산업 도약을 위한 재현이란 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회도 열립니다.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재공모에 참여한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벌인 결과 박옥임 순천대 교수와 나경택 전 빛골 노인건강타운 본부장이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광주복지재단 이사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 최종 1명을 낙점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이 내년 총선 물갈이 핵심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위 박심을 내세운 인물들의 지역 출마 선언과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양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내각 출신 가운데 대구 경북 출마 예상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윤두현 전 홍보수석, 남호균 민원비서관실 행정관 등 7명이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경북이 내년 총선 물갈이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권 다툼의 서막인 셈인데 청와대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유권자들한테 전미가 딴 사람이니까 이렇게 오는 선거가 될 거야 아마. 당하고 보수를 맞추려고 하면은 자기 사람을 좀 많이 씹어야겠다 하는 거 몇 번의 당의 승관차를 가지고 느꼈던 거거든요. 하지만 대구 경북 물갈이론이 도를 넘어 개파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짜여진 각본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출마 선언이 나왔고 일부 지역은 청와대 인사 2명이 동시에 출마를 준비하는 것은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지역의 전체 공천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상당히 좀 전근대적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으로 유권자들이 어떤 반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과연 그 전략 공천을 친박계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공천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공천권은 당이 있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닌데 대통령이 누구를 총선에서 공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으로 대폭 물갈이가 될 경우 지역 현안들을 챙길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급격히 떨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대구 경북 물갈이론의 경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금호산업채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인수대금 조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근로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 측이 제출한 경영권 인수대금 7,228억 원의 조달 계획서의 승인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인수대금을 완납하면 경영권이 박 회장 측으로 넘어갑니다. 박 회장은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효성과 CJ그룹 등을 투자자로 참여시키고 금호타이어 등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급감한 가운데 광주의 자동차 수출만 크게 늘면서 무역 수지의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자동차 수출액은 4억 8천만 달러에 이르러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 전남의 전체 수출은 27%, 수입은 33%가 줄었고 무역 수지는 광주가 6억 4천만 달러, 전남은 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시립묘지 관리비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서미정 의원에 따르면 제1시립묘지인 망월묘지 공연의 경우 8억 7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60%인 5억 2천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이 시립묘지 영락공원의 경우도 전체 부과액 37억 7천여만 원 가운데 17%인 6억 3천만 원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망월묘지의 경우 지난 76년 조성돼 유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20분쯤 남구 진월동 67살 A씨의 아파트에 한 남성이 침입해 집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남에 따라 용의자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A씨는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며 예금을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는 경찰 사칭 전화를 받고 그대로 따라했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집을 비운 사이 돈이 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이 교통배려 10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합니다. 교통배려 10대 원칙은 보행자나 여성,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등을 준수하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 사고의 경우 벌금액의 2~3배가량 가중하고 중대사안의 경우 구속할 방침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습니다. 장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귀한 땔감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통나무 야적장. 산에서 벌채된 나무가 속속 도착합니다. 전기톱이 굉음을 내며 지나간 자리에 30~40cm 크기로 잘려진 나무가 쌓입니다. 굵은 나무는 화목 보일러용으로, 얇은 건 아궁이용 땔감으로 쓰입니다. 숲가꾸기에서 저희들이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거기에는 고사목이라든가 병해충으로 된 그런 나무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에 땔감으로. 땔감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향한 곳은 인근 농촌마을 한 주택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가정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비가 들이치지 않는 아궁이 근처에 땔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겨울날 보통 하룻밤 나는데 장작 15개가 쓰이는 걸 감안하면 올 겨울 땔감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감사하다 봐요. 전남에서 아궁이나 화목보일러 등 나무 땔감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1,500여 세대. 전라남도는 올해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7,500세제곱미터의 부산물들을 이달 말까지 난방용 땔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대 통합 10주년을 맞아 통합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두 번째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 이후 성과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를 전남대 측과 소통의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남대 통합 이후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로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권한 축소를 꼽았습니다. 여수 캠퍼스가 부총장제로 운영되다 보니 대부분의 인사나 재정 권한을 광주 캠퍼스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성과 연구 용역 결과 실제로 통합 이전이던 옛 여수대 시절 257억 원이었던 여수 캠퍼스 각종 결산액이 지난해 30억 원으로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여수 캠퍼스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옛날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수 캠퍼스의 시설 공사 계약도 통합 이후인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66억 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6억 8천만 원만이 여수시 지역 업체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대 통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가 통합 당시 약속했던 대학병원 유치와 한의대 설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합을 통해서 지역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느냐 이것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남대는 통합 이후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합 이후 장학금 증대와 취업률 상승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통합 성과에 대한 논의 창구가 전남대 측과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토론이면 토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전남대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전남대학교가 그러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시민토론회는 전남대 통합 이후 10년의 변화와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한 뜻깊은 자리였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남대 측이 두 차례 토론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